네, 잘 쉬고 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비교와 대조로 문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음,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정의할 때요, 식사 예절 이야기 한 거 기억해요? 기억나요? 어,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먼저, 어떤 색깔이 잘 보일까요? 네. 먼저, 전에 우리가 정의와 예시를 배웠는데, 식사 예절의 정의로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예시를 준비하는데, 식사 예절의 예시가 아니라 중간에 비교 대조를 넣어서 비교 대조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기억해요?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먹습니다. 아, 여러분 나라도 비슷해요? 네. 어, 여러분 나라도 식사할 때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이거 빼고, 어른이 먼저 먹는 거는 우리 공통점으로 이야기할까요? 자, 이거는 공통점. 이 빨간색 글자 잘 보여요? 자, 그래도 노란색이 잘 보이네요. 네. 자, 이거를 비교의 예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 다시 해봅시다.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 이거요. 자, 이거는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차이점, 대조로 이야기해보죠. 그 다음에 차이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한국에서는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기 전에는 뭐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 특별한 말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한국 드라마 보면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음식을 같이 먹을 때가 많아요. 뭐 내 음식이 내가 김밥 주문하고 내 친구가 비빔밥 주문했지만 나도 비빔밥 한번 먹어봐. 이런 좀 먹어. 나도 김밥 좀 줄게. 이렇게 나눠 먹는 일이 쉐어링 나눠 먹는 일이 많은데 어떤 나라는 어, 비빔밥도 맛있겠다. 다음엔 내가 비빔밥 시켜봐야지. 그냥 자기 음식만 먹는 그런 문화도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체크할 것이 있죠. 정의를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뭐뭐란 뭐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시를 말할 때 어떤 거 쓰죠? 자,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세 개만 말해주세요. 세 개만. 네, 예를 들면, 예컨대, 예로, 이를테면, 자, 좋아요. 가령,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자, 첫 번째 문장, 정리로 시작합니다. 자, 말하면서 하세요.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들으세요. 자, 시작. 식사 예절이란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말한다. 두 번째 문장 선생님 할게요. 식사 예절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나라와 한국은 식사 예절에 공통점도 있고, 자, 뒤에는 여러분이 차이점도 있다. 자, 먼저
공통점은 예를 들면 어른이 먼저 먹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이다. 둘 다 괜찮아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1번. 한국은 그릇을 손에 아니야. 한국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만 한국에서는 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먹기 전에 특별한 말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따라오고 있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One more. The last.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접시에 있는 음식에 손대지 않지만 no touch. 손대다. 손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만 먹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야, 많이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하면 한 400자 정도 돼요. 여러분, 문단을 만들 수 없다면 중급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단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하니까 합시다. 되죠? 이번에도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는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정의할 때 본 것 같아요. 기억합니까? 자,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정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직업에는 비교 대조를 해볼까요?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 안내양, 전당포 업주, 전당포의 주인, 업주라고 말했습니다. 전당포 기억합니까? 그때 선생님 시계를 돈이 없어서 잠깐 맡겼다가 3만 원 받고 네,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돈 갖다 주고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네, 전당포요. 그리고 다방 DJ, 지금은 커피숍, 카페라고 하죠. 그 다방이나 커피숍에 음악을 오늘 들을 음악을 정해주고 안내도 말하고 그런 분들, DJ들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한번 문단 만들어 봅시다. 자, 직업이란 돈을 벌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다. 일을 말한다. 직업에는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사라지다 기억 안 나면 없어지다라고 하세요. 근데 사라지다가 발음이 쉽잖아요.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자, 이건 대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라지는 직업에 자, 여기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버스 안내양, 전당포 업주, 다방 DJ 등이 있다.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직업 이야기 해야죠. 근데 새로 생긴 직업 이야기할 때 여기 중간에 두 개를 대조해야 되니까 뭘 넣으면 좋죠? 그러나 반면에 이와 달리
자, 선생님은 오늘 이와 달리를 써볼까요? 이와 달리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문장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새로 생긴 직업에 커플 매니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반려동물 관리사 등이 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선생님, 문장이 4개, 5개보다 더 많으면 문단이 좀 복잡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내가 만드니까 문장이 7개예요. 어떡하죠? 그러면요, 7개를 문장이 짧으면 그대로 써세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네. 그런데 좀 길다. 그러면 2개로 나누세요. 2개로.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자, 사라지는 직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새로 생기는 직업. 이렇게 해서 2개로 만들고 여기에서 문장 4개, 4개 잘 정리하면 보기에도 좋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단 2개를 연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연결하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데, 이와 달리, 반면에,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등등.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문단 2개를 연결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많이 생각해보고 꼭 넣어주세요. 이거는요, 선생님은 기차 이야기를 자주 해요. 기차, 칙칙폭폭, 기차. 자, 기차에서 첫 번째 기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차는 그냥 쭉 가면 돼요. 하지만 뒤에 있는 기차들은 혼자서 올 수 없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죠.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차는 떨어져요. 문단과 문단도 기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는 연결하는 말을 넣어주세요. 왜 넣어야 돼요, 선생님?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보는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연결하는 말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지요.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글 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금방 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글자로 먼저 보지 말고 자기 머리에서 말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글자로 다시 눈으로 봅시다. 이제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직업이란 뭐를 말한다? 자, 직업이란 여러분 빨리 하는 일을 말한다. 알았어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도 있고 B도 있다. 자, A, B 여기 뭐가 들어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이 사라지는 직업을 먼저 말했을까요? 그거는 시간으로 봤을 때 사라지는 직업이 조금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은 사라지는 직업을 먼저 말했으니까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바꾸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자, 예를 들면 사라지는 직업에는 버스 안내양, 전당포 업주, 다방 DJ 등이 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반면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죠? 이와 달리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근데 직업이 왜 새로 생기죠? 사회가 바뀌면서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됐죠? 그 다음 예를 들면 새로 생긴 직업에 등이 있다. 됐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깜짝 놀랐어요? 네.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한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외국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기간, 음식, 그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언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런 5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한국에서는 요즘 결혼식 할 때 그냥 그날 하루에 해요. 물론 한국의 제주도 알아요? 제주 아일랜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제주도는 지금도 결혼을 3일 동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3일, 사흘, 3일 동안 합니다라는 이런 예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조네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꼭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국수예요. 누들. 네. 왜 국수일까요? 자, 선생님 머리 보세요.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길어요. 선생님 머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선생님 여기 흰머리 있어요. 여기 흰머리 있죠? 네. 흰머리가 될 거예요. 자, 흰머리가 뭐처럼 보여요? 국수, 누들, 국수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이런 검은 머리가 네, 국수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국수는 길어요. 보통 길어요. 길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식 할 때 꼭 먹는 음식이 뭐죠? 선생님 모르니까 그냥 퀘스천 해둘게요. 자, 옷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는데 지금은 웨딩드레스를 많이 입지만 웨딩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만 인사할 때는 한복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선생님이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전통옷이라고 썼습니다. 결혼식의 시간 보통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합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합니까?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저녁에 많이 했고요. 요즘엔 낮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낮에 바쁘니까 다시 저녁에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네. 자, 결혼 장소는요. 보통 신부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랑? 자, 신랑이 남자예요. 남자. 신부 여자. 자, 신부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랑 집에서 합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 부산, 선생님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네. 서울 남자와 대구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해야 될까요? 대구에서 해야 될까요? 이것처럼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만났다면 누구 집에서 할까? 누구 집에서 더 준비할까? 이런 것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도시에서 만났다면 그럼 어디에서 할까? 이런 문제가 있죠. 한국에서는 보통 신부집 근처에서 많이 해요. 자, 여기에서 5개를 모두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3개만 가지고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뭘 할까?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자, 기간, 음식,
결혼 장소. 이렇게 할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부터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라마다 결혼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해볼게요. 나라마다 결혼 문화가 다르다. 아니면 이렇게 할까? 나라마다 특별한, 스페셜, 특별한 결혼 문화가 있다. 자, 다르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간, 음식, 장소가 다른 점이 있다. 장소에서 다른 점이 있다. 선생님 문장 2개 말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나라마다 특별한 결혼 문화가 있다. 결혼을 하는 기간, 결혼할 때 먹는 음식, 그리고 결혼하는 장소에서 다른 점이 있다. 먼저 한국은 아니야.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먼저 우리나라는 결혼을 3일 동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동안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할 때 뭐뭐를 먹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국수를 먹는다고 한다. 국수의 의미는 신랑 신부가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결혼식 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신랑 집 근처에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부 집 근처에서 한다고 한다. 네. 이처럼 한국과 우리나라와 한국은 결혼할 때 문화가 다른 점이 있다. 와, 끝났습니다. 네. 자, 이거 어때요? 이걸로 여러분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말 들으면서 아니고 혼자서. 이런 차이점을 말하는 다른 숙제도 만들 수 있어요. 작년과 올해 날씨 비교,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는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차이, 이런 것도 비교 대조가 되죠. 네. 자, 어때요? 어우, 힘들었죠. 네. 이제 비교 대조 끝났어요. 비교 대조 끝나고 다음에는요, 분류와 구분을 해요. 자, 점점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교 대조로 숙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한번 제출하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